3월 9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장을 연출했는데 비단 우리 시장만 그런 건 아니었죠. 글로벌 증시 전체가 오늘은 대폭락장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미션 종목 보기 전에 둘러보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장 초반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8%대로 마이너스 8%대, 이탈리아 증시는 장중에는 10%가 넘는 폭락세를 연출했죠. 그래도 우리는 한 4% 정도 거기서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우리 쪽은 좀 진정세가 잡히는 모양이지요. 하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 진단을 하고 검진을 빨리 했기 때문에 초기에 숫자는 빨리 표시는 났지만은 다른 나라 지역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쪽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아마 서서히 이제 많이 표시가 날 텐데 참 큰일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도 오늘 또 원유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엄청 흔들리네요. 이런 때일수록 매매는 간결하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수익에 대한 욕심보다는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고 하루에 꼭 한 종목이나 이런 하나의 두 종목 딱 승부 보고 수익이 나면 딱 옥무틀해 가지고 가만히 딱 숨죽이고 있고 이런 게 좋습니다. 저점 공략 같은 걸 공략한다고 나서면 안 되겠죠. 지금 이런 장세는 예를 들면 어제 기술주 섹터 한진칼은 기세주로 우리가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쪽의 종목 받아주는 스타일 이런 종목 오늘 같은 날은 손을 대면 안 되죠.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날에는 아예 손을 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세주나 우량주나 이런 것은 지금 좀 떨어진다고 해도 싸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전일 미션 종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일단 기술주 섹터 보겠습니다. 국동과 컨버저. 국동은 오늘 거래할 상황이 못 됐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시가가 벌써 마이너스 5%대로 빠졌다는 것은 물론 꼬리에서 잡아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분위기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날부터 원유가 폭락을 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시가가 이런 기술주일 때는 이런 아주 글로벌 악재나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힘을 못 쓰거든요. 기술주나 기세주 같은 것은 이슈주 같은 종목들은 힘을 쓸지 몰라도 재료주나 기술주 같은 게 참 빈약하죠. 그래서 국동은 오늘 매매할 전제 조건이 안 됐다. 마이너스 5% 출발이 됐다는 점.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또 지수도 안 좋았다는 점. 전날에 원유가 또 엄청 하락했다는 점. 항시 지수가 자고 일어났는데 글로벌 증시에 악재가 있다든지 우리나라 지수가 대폭 하락을 해 출발한다든지 그렇게는 매매를 멈추고 관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아마 우리 승부조선 앞에 나오는 그 10가지 원칙에 아마 적어놨을 텐데 그런 걸 잘 지키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 국동은 매매가 안 됐고 컨버저는 오늘 상당히 꼬리가 심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컨버저는 저희들 가져온 것도 있고 또 새로 공략한 것도 있는데 시가가 보합에 출발해서 고가가 16%,
저가가 마이너스 10%. 어제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시가가 보합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렸거든요. 저희들이 9% 정도에 들어가 가지고 18%까지는 올라갔죠. 18%까지 여기가 1차였습니다. 1차 하고 여기에 이 지점에 우리 방송팀 풀팀만도 진행을 해서 여기인가 여기가 2시 여기 정도 되겠네. 여기 정도에 진입을 해서 뭐 아마 여기서 팔고 나왔을 겁니다. 방송팀들도 팔고 나왔을 때 나중에 또 굉장히 또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컨버전은 오늘 약간 때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두 번만 쳐먹어도 두 번만 해먹어도 한 번, 두 번만 해먹어도 수익이 상당 30% 이상이 나왔겠죠. 세 번까지 했으면 수익은 훨씬 더 컸겠죠. 이 한 종목으로 5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단지 이제 호가 얇으니까 매매하기는 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거였죠. 다음은 추종주 섹터가 오늘 안 좋았죠. 두월 산업과 두월. 저는 시가대 상한가를 간 종목이니까 한번 봐주자. 만일에 모습이 좋으면 두월을 같이 짝짓기 매매를 하자고 했는데 아침에는 모습이 좋았죠. 두월 산업이 점상을 유지를 했으니까 시가가 29.9% 그리고 잔량도 제법 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상한가 매매 팀들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점상 종목을 공략할 때는 어떠한 종목에도 눈을 돌리면 안 된다. 가만히 정말 안심이 될 정도까지 적어도 뭐 어떤 데는 1시간 정도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약간 흔들림이 약간 버리버리하다 싶으면 1시간 정도까지 10시까지는 봐줘야 됩니다. 점상 종목은 왜 그러냐 하면 점상 종목 공략하면서 데이 한다고 혼자서 앉아서 막 두 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점상 종목이 풀어지면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그래서 절대로 점상 종목을 공략할 때는 눈을 돌리지 마라 했는데 풀어진 시간이 여기였거든요. 역시 2분 동안 캔디 주다가 나중에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9시 한 10분 정도 돼서 풀어진 것 같은데 오늘 이게 풀어지지 않았으면 두월이 조금 관심을 받았을 건데 저희들도 두월은 공략을 했습니다. 두월은 공략을 했는데 생각만큼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길래 공략을 해서 시가에 저희들은 공략을 했죠. 시가가 9%였습니까? 한 4, 5%대까지 밀리더만요. 밀려서 상승을 할 때 저희들은 그냥 본질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두 개의 관계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날아가줘야 되거든요. 바로 날아가줘야 되는데 밀려서 날아간다는 건 썩 좋지가 않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두월 사놓으면 또 풀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두월은 그냥 빨리 손을 뗀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유사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신 분이 있다면 두월 산업을 올려놓고 두월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두월을 볼 게 아니고 두월 산업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뭐 추종주도 오늘 뭐 섹터는 특별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민 섹터 이번에 뭐 대선 주자로 2등으로 올라갔다 소리 지금 한번 보자 이랬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뭐 ATX 한번 봅시다. 시가가 6% 났네요. 7%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는 오늘 뭐 틀린 거죠. 보통 이렇게 6% 정도면 뭐 재료가 잡히고 좀 6% 정도 되면 조금 힘을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가지를 못한다는 것은 빨리 잘라줘야 돼. 이렇게 어중간한 이런 종목들은 빨리 잘라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 시가가 9%나 10%나 11%가 잡힌 종목이 땡 해가지고 뭐
8% 7%까지 한 5% 미끄러진다. 이거는 다시 상승을 해줄 반등을 해줄 여력은 있어요. 여력은 있는데 시가 5% 6% 어중간히 잡힌 종목이 땡 했는데 바로 못 가고 6% 했으면 땡 하면 바로 9% 10% 치고 가야 되거든요. 1% 올려주고 7%까지 가지고 쪼르륵 내려와 버린다. 이건 틀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매매하기가 뭐 매매할 것도 없는 거죠. 조금만 보고만 있었으면 제가 항상 말했지만 좀 보라. 조금만 보고 있었으면 뭐 크게 뭐 접근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섹터도 오늘 안 좋았다. 근데 안 좋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뭐 지수가 벌써 아침에 뭐 그렇게 개박살이 나서 출발이 되는데 뭐가 뭐 좋겠습니까? 손 떼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치료제 섹터.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 이뮨메드와 관련되어 있는 쪽을 한번 봅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마크레존과 인베스트를 놔두고 반응이 오면 어느 쪽을 먼저 보자 이러고 있는데 오늘 마크로젠이 모습이 좋았네요. 시가가 4.5% 출발해서 고가가 상한가까지 갔네요. 상한가 근처까지 29.1%까지 갔으니까 아침에 좀 밀렸군요. 4% 출발해서 보합 근처까지 좀 잘 내려주고 그때부터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끈끈하게 하신 분이 있으시면 뭐 SV 인베스트는 오늘 따라가 주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마크레즈는 혼자는 잘 놀았던 것 같네요. 보니까 인베스트도 오늘 좀 모습이 보았나. 그래도 이것도 고가가 15%까지 갔네요. 같이 둘이서 같이 움직이는 좋네요. 인베스트도. 치료제 섹터는 아무래도 뭐 조금 영향력이 있죠. 진단키트 치료제는 당분간은 계속 관심을 받겠죠. 어떠한 결정력이 나타나면 더 큰 힘을 받겠지만 말입니다. 진단키트 쪽은 오늘 뭐 시장을 현재 장악하고 있는 것은 진단키트 쪽이니까 전일에도 수젠텍이나 시젠의 흐름을 보면서 뭐 랩 지노믹스를 한번 보자. 이놈이 제일 막내니까 이런 마인드로 했는데 오늘 뭐 당일로 볼 때는 수젠텍은 19% 가까이 출발해 가지고 뭐 상한가까지는 갔습니다만 당일 수익으로 볼 때는 차라리 훨씬 더 랩 지노믹스가 나왔죠. 왜 랩은 시가 6% 출발이 됐거든요. 당일날 20몇% 수익을 안고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니까 훨씬 이게 더 나았죠. 당일로 볼 때는. 그래서 뭐 가만히 보고 있었다면 수젠텍의 흐름만 시젠 흐름만 잘 보고 있었다면 랩지노 그리고 뭐 EDGC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뭐 진단키트 섹터는 잘 보고 매매하셨으면 충분한 수익이 나왔을 것 같네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늘 배울 점은 이 추종주 섹터에서 점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관련주를 추종을 할 때는 반드시 점상 종목을 올려놓고 점상 종목이 풀릴까 안 풀릴까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 그래서 방향이 잡히면 그때 조금 더 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놈이 점상을 유지를 해줄까 형이. 그게 가장 큰 흐름이 있다. 운영의 묘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한진카를 예를 들어서 지수가 글로벌 증시가 안 좋다든지 우리나라 지수가 어떠한 악재로 급락을 해서 출발할 때는 기세주 종목 같은 것은 저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손을 대지를 않는다. 손을 대지를 않는다. 그냥 욕심 같아서는 하락을 많이 주니까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당일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뒷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뒷날이 당일날 하락세를 준 것을 그 다음날도 만약에 시장이 또 안 좋으면 어떡할 건데 오늘 뭐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해서 내일 바로 반등을 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내일 또 급락하면 어떡하는데, 내일 또 이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뭔가 시장이 흔들거릴 때는 기세주 같은 것은 일단 그냥 관종으로만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도 뭐 잘 보고 있었으면 어디를 공략해야 될 건가 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참 시장이 요즘 참 어렵죠. 어렵는데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기회도 잘 포착하기가 쉽게 와요. 어떤 식으로 오냐면 표시가 빨리 나니까요. 다른 종목들은 시장에 지수에 반응을 해서 막 지수가 떨어지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놈은 막 거꾸로 올라간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놈들 찾아내기 쉽거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잘 보고 하면, 침착하게 하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됩니다. 지금 다 힘드신 분들이야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힘드시지, 뭐 중장기로 서형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힘든 거지, 당일로 청산을 하는 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뭐 이런데 뭐 다칠 이유가 없지요. 다칠 이유가 없지요. 이런 장에 다치는 것은 욕심을 많이 내고 이제 그러니까 다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진입을 해가지고 끌고 가서 크게 먹겠다, 이제 이랬을 때는 못 먹죠. 가다가 바로 못 가죠. 못 구라지고 또 갔다 꼭 구라지고 이래 하는데,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이 힘든 시장에서 내일 우리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마인드는 일단 관망 마인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마인드는 관망 마인드를 유지를 하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발을 완전히 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리스크를 생각해서 조금 다쳐도 큰 부담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완전히 매매를 안 하고 난 그냥 볼래,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보다는 지금 어떠한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장에서 틈새를 찾아서 트레이딩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방금 앞에 말한 것처럼 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뭐 관망할래. 예,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하지만 시장이 또 내일도 안 좋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일도 쉴 겁니까? 또 모레도 안 좋으면 또 모레도 쉴 겁니까? 언제까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좋으란 뭐 반등이 일어나란 법은 없단 말입니다.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을 주겠지. 그건 모르는 일이란 말이죠. 계속 내려가면 그럼 시장 안 좋으니까 오늘도 쉬어야지. 오늘 그럼 매매 안 하고 계속 놀 건가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노는 사람은 그나마 돈이나 있는 사람이죠. 그 돈 가지고 뭐 그냥 계속 돈 벌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먹고 살란다. 뭐 이런 뜻가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뭐 저는 하시는 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하루 또 생활형 트레이더 같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벌어야 또 뭐 한 달에 집세도 내고 애들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하는 생활형 트레이더가 참 많습니다. 하루에 5%를 먹든 꼭꼭 3%를 먹어야 한 달이 넘어가는 생활형 트레이더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런 분들은 손 떼고 있을 겁니까? 손 떼고 있을 수가 없죠. 또 그런 것을 떠나서 하락장, 급락장, 폭락장 이런 장들을 해봐야죠. 해봐야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되고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고, 급등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급락을 할 때는 어떻게 되더라,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가 된단 말이죠. 너무 피하는 건 안 좋거든요. 자, 내일 섹터는 코로나 섹터 하고요, 기술주 섹터, 원유 관련 섹터를 이렇게 그냥 꾸며보았습니다. 일단 코로나 섹터는 오늘 지금 현재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뭐 수젠텍을 비롯한 시젠, 뭐 랩지노믹스, EDGC, 오상자의 거의 다 뭐 진단 쪽 관련, 뭐 시약 쪽 관련 그런 진단 관련주죠. 근데 시간 내에서 보면 전부 다 지금 다 풀려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오상자일도 마이너스 5%, EDGC는 마이너스 5%, 랩지노믹스 마이너스 6%, 시젠은 마이너스 2%. 그나마 수젠텍은 그래도 1등주로 버티고 있고, 뭐 레몬은 또 뭐 다른 재료로 오늘 뭐 갔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역시 1등, 2등이 제일 잘 버티고 있죠. 나머지 주들은 전부 다 풀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내일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내일 뭐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뭔가 자리바꿈이나 코로나 섹터를 관련주들을 이어나갈 어떤 다른 섹터에서 뭔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는 MH 에탄올이 시간의 상한가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알코올도 상한가를 연출하고 있고, MH 에탄올, MH 에탄올은 일단 MH 에탄올을 1등주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 알코올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MH 에탄올 시간의 상한가 물량을 완전히 다 먹고 들어가 있습니다. 먹고 들어가 있는데 MH 에탄올은 지금 그렇지가 못하죠. 한국 알코올은 그렇지가 못하죠. 상한가 물량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MH 에탄올을 대장주로 보고 뭐 한국 알코올을 2등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창의 에탄올 뭐 이렇게 이 3인방이 잘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추종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뭐 MH 에탄올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뭐 지로바르나 백강산도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기술주 섹터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항시 역구에 끼고 있어야 될 아주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에게는 허리띠 같은 존재, 허리띠 딱 이렇게 차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시 챙겨놓고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청호컴넷하고 직후 뭐 이 정도 내일 흐름을 보시고 반등을 준다면 발을 하나 살짝 얹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봐야 됩니다. 내일은 오늘의 폭락 사태가 내일 어떤 식으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엘컴텍을 하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폭락 사태나 이런 것이 오면 대체적으로 금 관련주가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도 이걸 좀 해볼까 하다가 엉덩이가 너무 무겁거든요. 예, 너무 무겁고 그렇게 강하게 받아주지를 못해요. 요즘에는 인식이 금은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뭐 지금도 인정은 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공포가 너무 심하게 몰아칠 때는 금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 그냥 현금이 최고다. 현금이. 금 묻어가지고 나도 많아. 당장 사람이 죽는데 현금이 있어야지. 이런 어떤 심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보면 이런 보통 엘컴텍 같은 것이 뭐 옛날에 폭락차 같은 데 보면 이게 상한가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영 그렇게 따라가 주지를 못하네요. 하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많이 급락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나마 조금 빨갛게 가려고 하는 종목이니까 같이 봐줍니다. 종목. 그리고 원유 관련 섹터에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던 이런 종목들을 올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 차원에서 내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 코로나 섹터나 예를 들면 코로나 섹터나 기술주 섹터나 이런 것은 부분 시장 예를 들면 에탄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우리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진단키트가 내일 모습이 안 좋을 것이니까 그에 대비되는
어떤 하나의 테마를 잡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매매고, 기술주는 이제 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테마라고 매매라고 치면, 이런 매매는 큰 시장에서 작은 매매죠. 그런데 지금 원유 관련 섹터는 시장의 큰 흐름 아닙니까? 지금 큰 흐름 속에 같이 지금 크게 굴러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고 뭐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상한가로 가 있는 게 타이거 원유 선물 뭐 얘하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하고 얘 두 개가 지금 상한가로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만약 내일 뭐 어떤 반등이 뭐 미정부에서도 내일 뭐 긴급 자금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엔 조금 발이 좀 늦었는데, 만약 시장이 좀 나아진다면 떨어진 폭이 크거든요. 지금 삼성 뭐 레버리지 같은 건 오늘 41%까지 폭락을 했고, QV 레버리지도 41%. 뭐 나머지 거는 뭐 신한이나 신한 WTI, 코덱스 WTI 이런 거 다 하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풀려 있단 말입니다. 다 풀려, 하한가 들어갔는데, 자, 신한 WTI 원유도 하한가 들어갔는데 잠기진 않고 풀려 있어요. 코덱스도 2.4% 올려 있고 하한가 들어간 종목인데, 그리고 타이거 원유 선물도 하한가 들어간 종목인데 풀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일 시장이 약간 반등을 주면 한번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 이 공부는 시장을 부분으로 공략하는 각개전투 매매와 전체적인 시장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큰 덩어리와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일 이런 유사한 일들이 항시 반복은 됩니다. 세상 일은 반복이 됐을 때 시장은 어떤 걸 선택을 했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시장은 이런 놈이 상한가를 가고 이런 놈들은 하한가를 가더라. 그러면 빨리 나는 이런 놈을 봐야 되겠다라는 누적된 데이터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차 안에서 보는 거고, 또 내일 말 이놈이 모습이 안 좋다면 이놈들은 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런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금액을 크게 하지 마시고 내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11시가 넘었군요. 요즘 전체적으로 앞이 보이질 않는 시장입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자기가 매매 트레이딩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잘하려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못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현재의 시장입니다. 매매수를 줄이고 금액은 절방률도 또 줄이고, 이래서 시장에 몸은 담되 리스크를 조심하는 관점으로 운영을 하고, 하지만 반드시 시장에서 발을 완전히 빼지는 마라. 빼지 말고 어디를 톡톡 그리고 있든지 같이 몸은 담고 있으면서 시장의 흐름, 체감적인 분위기를 반드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하락을 하더라도 지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막 떨어질 때 그 공포감 속에서 다른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그리고 반등을 줄 때도 지수가 뭐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치고 같이 가주더라. 이런 것을 직접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제 말 뜻 아시겠죠? 자, 내일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월 초부터 온 글로벌 증시가 난리가 아닙니다. 힘든 고비인데요. 차분함과 간결함으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도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문의 문제였습니다.